오늘은 2023년 7월 31일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갖다 이렇게 키면 자주 노출되는 그 컨텐츠 중에서 한문철 TV라고 있는데, 이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봐봅시다. 이곳의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에요.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에요. 지금 나오진 않지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불박차는 자기 신호에 따라 정상도로, 저 불박차는 저 뒤에, 요 차 말고 요 차 저 뒤에 자기 신호에 따라 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고등학생이 어허, 아이고 저 고등학생이 다른 쪽에 횡단보도 신호를 잘못 본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자동차는 자기 신호였어요. 다른 차도 가잖아요, 다 이렇게. 예. 저 신호, 이거 신호 잘못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 근데, 다행히 차가 빨리 멈췄기 때문에, 예. 이렇게 손등 이런 데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까짐 현상이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지금은 괜찮다고 그러더래요. 예. 이분 말씀이에요. 저 운전자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라도 연락 주세요 하면서 전화번호를 이제 입력시켜 이렇게 전화번호 알려줬답니다. 그래서 상대편한테, 저 학생한테 전화번호, 내 연락처 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저 전화번호 입력하는 거 같죠? 예. 입력했네요. 아이고. 자, 그렇게 하고, 학생은 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신 과정. 우선 여기서 다시 한번 사고 나는 거 보시죠? 저 학생이 보일까요? 화단이 가려서? 나무에 가서 안 보이죠? 이때 들어옵니다, 이때. 그리고 다행히 그 위에 올라타 떡 떨어져 갖고 아주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있어서요.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 고등학생과 사고 났습니다. 손등에 찰과상이 보이길래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학생이 병원 진료를 괜찮대요. 그래서 인적사항 전달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출근 중에 다시 와달라고 연락받아서 갔더니 보호자를 만났고요. 대인 접수까지 했는데 뺑소니로 신고당했습니다. 도주치상이 뺑소니죠.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다르다. 결국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치상이라고 합니다. 유치원생도 아니고요.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고등학생이래요. 학생은 3주 진단 나왔대요. 경찰이 뺑소니로 해서 검찰로 송치했군요. 피해자 다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적절한 구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도주 의사가 있었다 판단할 수 있나요? 여기까지 봤잖아요. 지금 어디냐? 보일까요? 화단이 가려서? 나무에 가서 안 보이죠? 이때 들어옵니다, 이때. 그리고 자, 이 학생이 부주의하게 어, 이 신호등을 갖다 무시하고 건너려다 횡단보도를 갖다 건너려다가 이렇게 차량에 치인 사고죠. 기본적으로 이게 차량과 사람이 사고가 나면 이 차량 운전자가 고의든 과실이든 책임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이 도의적으로 다친 사람의 치료비는 보험으로 이렇게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죠. 예,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치료비는 대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험을 갖다 든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는 무과실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아파트 경우에 위층 아래층 사는데 아래층과 위층 아파트를 갖다 지은 건축사는 시공사는
동일 시공사입니다. 똑같이 지었는데 위층 아파트에서 배관에서 물이 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래층에 물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아래층에 그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래층 사람이 위층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 물이 떨어지니까 공사를 해달라고 하겠죠. 배관 공사를. 그리고 결국은 피해를 갖다 입었잖아요. 위층 사람한테는 과실이 없어요. 고의적으로 무슨 아래에다가 뭐 물을 갖다 떨어뜨려 뭐 배관을 터트려서 어, 손해를 갖다 끼치려는 것도 아니고 과실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피해를 갖다 결국은 위층 집에서 그 배관이 터져 가지고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피해 배상을 갖다 해줍니다.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배째라가 나오죠. 손해배상 하나도 해줄 수 없다. 손해가 아래층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배상해줄 수 없다 하면 형법적으로는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갑니다. 자기 피해를 갖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위층 집에서 떨어진 그 물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도의적으로 얼마만큼 그 피해 배상을 갖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걸 갖다 이제 판사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 판사는 이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것만을 갖다 판결을 해줍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청구하는 것만 판결을 해줘요. 청구 대상만. 예. 그럴 때는 판사 입장에서도 그 5천만 국민의 공감대 그리고 그 관습법 조리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일정액을 갖다 배상을 손해 피해 손해를 갖다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원만하게 타결을 갖다 시켜줍니다. 자, 결국은 이 학생이 차량에 부딪혀 가지고 피해를 갖다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결국은 이 사람이 부주의하게 달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과실이 없어. 주의 의무를 갖다 태만한 것도 아니고 전방 주시 의무를 갖다 태만하지도 않았고 속력도 충분하게 천천히 그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생이 뭐 이렇게 부주의하게 달려가지고 자기 목숨을 갖다 이렇게 위태롭게 만들었죠. 결국은 이렇게 차량에 다치면 이 다칠 때는 몰라요. 자, 사람이 다칠 때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나중에 알게 돼요. 뼈가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으면 나중에 축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게 뭐 10년, 20년 평생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학생이. 이 학생의 부모와 이제 이 학생 입장에서는 이 운전자를 갖다 대상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피해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손해 보상을 갖다 요구를 하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지금 이 사건은 뺑소니 도주치상죄를 갖다 지금 묻고 있죠. 경찰 쪽에서도 이제 도주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제 검찰과 판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송치를 했으니까. 아까 이렇게 도주치상. 이 도주치상이라는 것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차량 운전자가 도주해서 갔을 때 도주치상죄가 성립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차량 운전자가 구호 조치를 갖다 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아프지 않다, 뭐 단순하게 찰과상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학교를 갔다 간 것 같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아직 어리숙하니까 어, 태반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보통 학생들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운전자 입장에서도 특별하게 어, 다치지 않았나 보다 생각하고 이 학생에 대한 구호 조치를 갖다 충분히 하지를 않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주를 한 게 아니죠. 학생에게 자기 연락처를 갖다 줬으니까요. 예, 이 도주치상죄는 그 특가법에 그 도주치상죄가 있습니다. 예, 한번 여기 도주치상죄가 뭔지 한번 봅시다.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이게 보면 피해자를 갖다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이렇게 도주한 때 도주치상죄가 됩니다.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런데 이렇게 도주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치인 사람이 죽었거나 상해를 입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없으면 도주 치상죄를 갖다 도주 치상죄에서 도주를 갖다 적용하기가 약간 어렵죠.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차와 부딪혀서 사람이 이렇게 붕 떠가지고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어, 차량에 부딪혀서 저렇게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어, 상해를 입었다, 이 정도의 인식은 어느 정도 갖고는 있습니다. 예, 예, 다시 읽어봅시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도주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 한마디로 말해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 예. 그런데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신분증, 자기 신분과 전화번호, 연락처를 갖다 줬잖아요, 피해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도 확실하게 사고를 낸 사람을 갖다 봤잖아요, 차량 운전자를. 그렇기 때문에 도주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뭔지 한번 봅시다.
예, 도로교통법 있죠? 제54조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이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후 조치. 하나, 둘. 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해야 되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 이 조치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 조치는 취했죠. 근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여기서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상해를 입었는가? 예, 상해를 입었는가? 학생이 자동차에 부딪혀가지고 붕 떠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학생도 이게 움직이니까 정상적으로 움직이니까 이 운전자 입장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기도 놀랐잖아요. 갑자기 학생이 빨간불인데 벌떡 튀어나와 버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을 당한 거예요. 지금 이 여성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 그런데 자기는 자동차고 이 학생은 사람이니까 결국은 천재지변을 당했는데 피해자는 학생입니다. 사람이 당하죠. 결국은 피해는 거의 한 90%는 사람이 당합니다. 결국 이 학생이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피해를 당한 사람은 결국은 가해자를 갖다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자기를 갖다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최소한의 치료비를 갖다 받아내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나 그 상황을 갖다 살펴봐가지고 저 운전자가 자기 그 자식을 갖다 제대로 구호하지 않고 떠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운전자를 갖다 이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치료비 외에도 그 여러 이제 형사 이제 형사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예, 형사적으로도 서로 이제 보상을 갖다 하면서 이제 원만하게 타협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뭐 검사나 판사가 이제 대충 무혐의 조치를 갖다 딱 내려버립니다. 형법으로는 형법으로 이런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과실이 없고 거의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일어난 사고 같은 경우는 검사 차원에서 원만하게 타협이 되면 그냥 불기소 처분을 갖다 내려버립니다. 근데 원만하게 타협이 안 됐을 때 이때가 문제죠. 이제 잃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판결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사상자를 구하는데 필요한 조치. 이 여성은 지금 이 학생이 상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이게 헷갈린 겁니다. 상해를 입었으면 당연하게 이 학생도 자기가 상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헷갈려요. 이 교통사고가 그래요. 당하면 몰라요. 아픔이 없어요, 감각이. 저도 옛날에 당해와서 아는데, 어, 여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게 차량과 한 35,
5년 전인가? 예, 그렇게 자동차를 갖다 저거 한 17살에 타고 가다가 다쳤는데 붕 떠가지고 이제 떨어졌는데 와, 다리가 쩔뚝쩔뚝 하면서 일어났죠. 그래도 별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는 무슨 뭐 휴대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연락처 뭐 주고받고 그러지도 못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유증이 평생 갑니다. 아, 지금도 이제 이 왼쪽 다리 이제 그 어디냐 그쪽 다리가 간혹가다 쑤셔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이 뭐 이렇게 젊었을 때는 뭐 대충 시간 지나면 몸이 그 자연 회복에 의해 가지고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친 사람도 다친 사람이나 사고를 낸 사람이나 이렇게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서 잘 걷고 아무 문제 없이 걷고 그러면 어, 상해를 갖다 입혔는지 헷갈려 합니다. 이제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학생이 집에 가가지고 부모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가 이제 세상 물정을 아는 이제 부모는 너 있잖아, 예, 다쳤으니까 병원 가보자. 엑스레이 찍고 그렇게 해보니까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3주 진단이 나오면 이게 상해입니다. 상해. 2주는 3주 이상이 되면 그 상해로 이렇게 취급을 하죠. 예, 이게 상해죠. 결국은 상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 전차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는 여기 1항의 경우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 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안 다치고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할 때는 어, 경찰에게 연락하지 않고 대충 이게 교통을 갖다 통행할 수 있게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 필요한 조치 취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차 또는 노면 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렇게 사람을 갖다 쳤으면 분명하지 않죠. 붕 떠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경찰 국가경찰관서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경찰 그 자리에 경찰 공무원이 없으니까 현장이 없으니까 국가경찰관서, 지구대 파출소 이런 출장소 등에 지체 없이 신고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의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 사항 등을 갖다 경찰관에게 고지를 갖다 해야 됩니다. 통지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뭐가 됩니까? 예, 도로교통법상 사고 발생 시에 조치를 갖다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됩니다. 즉 사고 후 조치를 갖다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이걸 하지 않은 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법정에 가면 이걸 갖다 따질 겁니다. 법정에 가면 예, 차 또는 노면 전차만 손괴된 게 분명하지 않고 사람을 친 게 확실한데 왜 이걸 갖다 경찰관에게 즉시 어디요? 경찰 공무원 국가경찰관서에 담 각고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사고 후 미조치죄를 갖다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죄를 갖다 적용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선간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이제 다시 논해 봅시다. 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치상이라고 합니다. 유치원생도 아니고요.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고등학생이래요. 학생은 3주 진단 나왔대요. 경찰이 뺑소니로 해서 검찰로 송치했군요. 어허. 피해자 다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적절한 구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예. 학생이 병원 안 가겠다고 해서 연락처만 주고받았나요? 학생에게 연락처를 불러주고 학생이 전화 걸어서 확인하고 왔나요? 고등학생은 횡단보도 빨간불에 갑자기 뛰어든 건가요? 안녕하세요. 답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이 병원 안 가겠다고 해서 살펴보니 손등이 까져 있어서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자꾸 지금 괜찮다고 병원에 갈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나중에는 꼭 연락 줘야 된다고 하면서 학생 핸드폰에 직접 번호를 입력해주고 번호 저장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근데 피해자 진술에는 제가 병원 가자는 말은 안 했다는 거예요. 저 CCTV가 녹음도 안 돼 있고 학생에게 연락처를 불러주고 학생한테 휴대폰 건네받아 제가 직접 입력해줬어요. 제 이름과 함께 번호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빨간불에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예. 그 학생은 아마 저 건너편 횡단보도 다른 신호를 착각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불박차 보험사는 현대해상이고요. 자, 뺑소니입니까 아닙니까? 투표 시작. 뺑소니입니까 아닙니까? 뺑소니다가 한 분 계시네요. 아니다가 98%. 아니 쓰러져 있는 걸 그냥 놓고 그냥 갔으면은 그런 뺑소니죠. 피를 철철 흘리는 걸 보고 그냥 갔으면 뺑소니죠. 근데 저 학생이 혼자 걸어가잖아요. 근데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한테 전화번호 왜 적어주겠어요? 나중에라도 이상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인적 사항 없이 조심해 그러고 갔으면 그런 뺑소니가 될 수 있지만 근데 전화번호까지 입력해주고 이름까지 해주고 그렇게 하고 문제 있으면 연락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다는 거죠. 지금은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전화번호 입력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병원 가자 소리는 안 했는데요. 학생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경찰은 왜 119를 안 불렀냐? 119는 쓰러져 모든 얘기 때 부르는 거지. 저는 검찰에서 뺑소니 아닌 걸로 뺑소니 아니라고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검사가 뺑소니 기소하면 법원에서 무죄 선고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98% 저랑 같은 의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선 나한테 잘못이 있는데 구조치라는 그냥 갔다 그럼 이제 특가법상 뺑소니가 되는 거죠. 나한테 잘못이 없는데 사람 팽개치고 하면은 그러면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과연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사고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요 차가 뛰어오죠? 안 보이죠? 서로 안 보이죠? 안 보여. 여기서 이렇게 뛰어듭니다. 예, 이렇게 뛰어들어서 이 상황. 과연 운전자한테 잘못이 있나요? 잘못 없나요? 자, 불박차 잘못 있다 없다 투표 시작. 내 시윤에 정상 들어가는데 빨간불에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안 보여. 잘못 있다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네. 안 보이는데 어떻게 피해요?
불박차 잘못 없애야 되죠. 아니, 안 보이잖아요. 아니, 이럴 때, 이렇게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 이렇게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뛰어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한다 그러면 전부 다 여기다 갖다 여서 섰다가 하는 얘기입니까? 여기 섰다가? 아, 내쉬는데 섰다가 하나요? 하지만 무조건 내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내 차가 잘못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시네요. 예. 불박차 잘못 없다가 98%. 불박차 잘못 있다가 2%. 제가 아까 보험사 이름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불박차 보험사는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의 98%와 제가 거기다 한 표를 못하면 불박차 잘못 없다가 100%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박차 보험사가 치료비는 지금 대주고 있겠죠? 나중에 치료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 이 한문철이가 하는 말이 뭐죠? 그 현대해상 보험회사에서 이 다친 학생에게 그 치료비를 갖다 대주고 보험 처리를 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판결에서 형법적으로 죄가 없다. 형법적으로 죄가 없다 해가지고 어, 무죄 판결이 나면 이 학생에게 이제 상해를 입은 학생에게 보험사가 치료비를 대줬는데 그 치료비를 갖다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운전자가 무죄를 받으면 형법적으로 무죄를 받으면 이 학생은 어, 부당이득을 갖다 지금 뭐 현대해상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돌려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비상식적인 말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그 천재지변이나 우리가 그 뭐냐 그 뜻하지 않는 사고를 갖다 당했을 때 그때를 대비하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드는 것이 보험입니다. 이 형사적인 문제 보통 이렇게 왜 우리가 지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들었냐 하면은 보통 일어나는 것이 다 그냥 차 대 사람 사고가 일어나면 이렇게 차량 운전자의 어, 과실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죽어버리기도 하죠. 만약 어린아이가 이렇게 달려가 가지고 치여서 죽었으면 이제 어쩝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는 거의 사력을 다해서 이제 과실이 있고 과실이 있고 없고 떠나서 최소한은 치료비는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죽었으니까 치료비도 없겠죠. 뭔가 위로금, 사망 위로금 이런 걸 받아내야 되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험을 갖다 계속 들므로 인해 가지고 그 사망 그 보험금 이렇게 사망 보상금이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자냐, 누가 피해를 입었냐 안 입었냐 이걸 갖다 지금 따지는 것이지 과실이냐 무과실이냐 형법적으로 과실 고의 책임이 아니라 과실 책임을 물어가지고 과실치사죄 이러면 형법 적용하면 세잖아요. 형법 차량 운전자가 과실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갖다 치여 사망케 하면 애정 갖다 쓰면 형법 과실치사죄를 갖다 적용합니다. 그러면 형량이 셉니다. 그러나 이제 도로교통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에서 일어난 그 차량 사고, 교통사고 경우에 과실인 경우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이렇게 과실인 경우에는 과실범을 갖다 좀
형량을 갖다 낮춰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 특례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사고 특례법인가 하여튼가 그런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렇게 합의 보고 보험 처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지어집니다. 결국은 이게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결국은 이렇게 보험 처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해를 갖다 입은 사람이 사실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갖다 해결을 갖다 해주는 거죠. 보험금을 갖다 계속 받은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부당 이득 이런 걸 갖다 뭐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법적으로 죄가 없다 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민사소송과 그 도의적 책임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량에 의해서 피해를 갖다 결국은 받았으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한문 처리는 계속해서 형법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면 보험회사는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한마디로 말해서 부당이득, 죄가 부당이득이라고 이제 보험회사에 지급한 그 치료비를 갖다 전부 부당이득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치료비가 어떻게 해서 부당이득입니까? 자기 아픈 걸 갖다 그 차량 운전 그 보험회사가 없으면 결국 그 운전자한테 계속해서 그 차량 운전자에게 계속해서 받아내려고 할 텐데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 그 보험회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한문 처리의 주장은 나름대로 반사회적인 그 주장입니다. 자, 이게 뭐냐? 이제 다시 여기 사고 장면을 봅시다. 보시죠. 저 학생이 보일까요? 화단이 가려서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죠? 이때 들어옵니다. 이때. 그리고 자, 예. 지금 이 운전자는 과실이 없습니다. 지금 이 과실이 없어요. 고의로 사람을 치려는 마음도 없었죠. 뭐 전방 주의 의무 뭐 이런 것들도 태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학생이 부주의하게 빨리 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달리면서 예, 옆 도로 사정을 보지 않고 달려 들어버렸죠. 결국은 이 학생이 부주의하게 달려 들어가지고 사고가 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친 사람은 이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붕 떠가지고 뭐 신발이 벗겨지고 이렇게 머리부터 툭 떨어지잖아요. 근데 운 좋게 안 다쳤습니다. 만약에 차량이 조금만 더 해가지고 진행했으면 깔려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만치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학생이 크게 안 다쳤습니다. 크게 안 다쳤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딪혔으면 꽤나 이렇게 어 꽤나 이렇게 놀랄 정도로 이렇게 부딪혔 딱 상황만 봐도 이 학생이 다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운전자는 즉시 아까 제가 말했듯이 구호조치라는 게 이 학생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부딪혔잖아요. 지금은 나중에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는 병원에서 그 엑스레이 찍고 그래봐야 이제 뼈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거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딸 때 도로교통법 시험 좀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도로교통법에 구호조치라는 게 구호조치라는 게 이 학생을 갖다 병원에 뭐 119나 정말로 다쳤으면 119나 뭐 이렇게 신고해 가지고 병원에 이제 이송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학생이 안 다쳤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운전자는 사고 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차량만 아까 봤듯이 차만 손괴된 게 아니라 사람이 다쳤을 경우 차만 손괴됐다 이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부딪혔으면 그리고 이 정도면 그냥 확실하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죠. 통지를 해야 됩니다. 아까 그 도로교통법 봤듯이 경찰 관서 이런 게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관에게 이게 사고 지점, 부상 정도 뭐 이런 걸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시 이제 경찰관들이 이렇게 다쳤다.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 그 보상 같은 거, 치료비 같은 것들도 이제 그 경찰관들이 중재도 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경찰관이.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운전자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갖다 미흡하게 했습니다. 사고 조치를 갖다 연락처를 주고 연락처를 준 것까지는 했잖아요. 그런데 경찰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쪽만 이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가면 이 문제를 다루는데 그러면 이제 재판사 입장에서는 이 운전자가 과실이 없지 않습니까? 주의 의무를 다 했는데 천천히 서행했고 그리고 이제 부딪히자마자 멈춰가지고 학생이 2차적으로 깔리지 않게 급제동을 잘 했습니다. 그래가 2차적으로 학생이 다치자 크게 안 다쳤어요. 예, 전방 주의 의무도 다 했고요. 불쑥 달려서 그냥 학생이 부주의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예, 형법적으로는 어, 비난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즉 사고 후 미조치를 했지만 미조치를 했지만 이 운전자에게는 비난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구속 요건에는 해당하죠. 이렇게 사람을 쳤으니까 뭐 과실치사죄를 갖다 적용 형법적으로는 과실치사죄 적용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과실이 없어요. 이제 과실 따지겠죠. 도로교통법상 어, 도로교통법상 과실 따지겠죠. 그렇지만 과실이 없죠. 이 사고까지는. 근데 사고가 난 후, 사고 후 미조치. 이제 이걸 따지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여성 운전자를 갖다 비난하기에는 오초마공 입장에서는 비난하기가 뭐 하잖아요.
지금 이 여성도 지금 사고를 내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경황 놀란 상태여가지고, 그리고 이 학생도 놀라가지고 이제 어, 학교도 빨리 가야 될 거고 이제 이런 생각밖에 없겠죠.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빨리 학교 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이제 몸도 이렇게 뭐 특별하게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성도 이제 관서에다 경찰 관서에다 연락을 취했으면 확실하게 사고 후 조치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형법적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미조치를 갖다 사고 후 조치를 갖다 미흡하게 했죠.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판결에서 이제 다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당연하게 뭐 당연하게 뭐 판사 입장에서는 그 위법성을 갖다 조각할 수 있는지, 위법성을 갖다 조각해 가지고 싹 없애버릴 수 있는지, 배제시킬 수 있는지 따지겠죠. 예. 사고 낸 다음에 미조치 한 거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는 없죠. 정당행위도 주장할 수가 없죠. 경찰관한테 사고 낸 다음에 경찰관에게 연락하지 않은 걸 가지고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긴급 피난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관한테 뭐 연락하는 게 무슨 긴박하게 이 운전자의 그 뭐 생명을 갖다 위해를 갖다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위법성이 조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책임을 갖다 조각할 수가 있는지,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지, 이 책임 조각 사유는 결국은 5천만 국민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의 법감정과 공감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책임을 갖다 이 여성 운전자에게 물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갖다 논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민 배심원제가 필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성을 갖다 비난하기가 뭐 하잖아요. 결국은 이 학생이 결국은 사고를 유발했는데, 이 지금 운전자 입장에서는 천재지변을 당한 거잖아요. 천재지변. 물론 자기가 피해를 입은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여성 운전자의 삶도 많이 불편해졌잖아요. 보험 이게 경찰관서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 처리도 이제 요구를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 학생과 그 보호자와도 원만하게 타결이 돼야 민사상, 형사상 도의적으로 모든 문제가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고 후 미조치 요것 때문에 지금 이 학생의 학부모가 화가 난 거죠. 사고를 내놓고 그냥 경찰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병원 데려갈 이런 의향도 안 비쳤다 이러니까 이 학부모 학생 부모 입장에서는 자 경찰 쪽에다 자 형사 고소를 갖다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보니까 자기한테 연락을 하질 않았어. 자기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사고 미조치로 이렇게 있잖아. 그 뭐냐 경찰관이 사고 고등학생이 잠깐만 경찰관이 사고 후 미조치로 송치를 한 게 아니라 의견을 도주치상죄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경찰관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걸 갖다 이렇게 사람을 갖다
다치게 해놓고 어, 뭐냐 경찰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특가법상 그냥 도주치상죄로 송치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어, 이 여성 운전자에게 5천만 국민이 비난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죠. 이 여성 운전자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놀랐을 수가 있습니다. 놀란 마음에 지금 이 학생도 대응을 갖다 이 학생도 그냥 어, 간단하게 그 연락처 받고 학교를 가려 했고, 이 운전자도 연락처 주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서로 학생 입장에서는 별로 안 다친 것 같다 생각했고, 그 운전자 입장에서도 학생이 별로 안 다쳤다 이렇게 그 까진 부분만 보여주니까, 정상적으로 걷고 있으니까 상해가 중하지 않다, 별로 중하지 않다 이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 미조치는 맞지만 이 사고를 갖다 전적으로 이 학생이 유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의 결과도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 여성이 이 학생, 다친 그 학생이 상해를 입었다 여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황 중이라, 천재지변을 당해서 놀라가지고 그런 경황 중이라 이 학생이 상해를 갖다 크게 상해를 입지 않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연락처만 주고 받고 처리한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 여성에게 어, 책임을 갖다 묻기가 힘듭니다. 사고 미조치로 이 여성에게 책임을 갖다 물어버리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 아니 검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이제 불기소 처분으로 이렇게, 예, 불기소하는 쪽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형사적으로는 처벌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살인범이 재판에 섰는데 증거물이 없어. 검사가 증거물을 제시를 하지 못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살인범이 확실하다고, 정황상 살인범이 확실하다 이렇게 여긴다 하더라도 판사 입장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갖다 판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즉 형사적으로 무죄가 판결됐다 해서 어, 뭐 범죄가 범죄 그 뭐냐 그 어, 범죄가 있었다 없었다 다 단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형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지금 이 교통사고에서 교통사고 일어났죠.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원만하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재판까지 갔잖아요. 재판까지 가면 판사 입장에서도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이게 법을 갖다 가혹하게 무슨 적용하려고 한다 하면 나름대로 선량하게 살아온 그 국민을 갖다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전과 기록이 안 남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증거 불충분 뭐 이런 걸로 이제 무죄 때리겠죠. 예, 증거 불충분이나 하여튼 판사 입장이에요. 이제 어떤 판사를 갖다 만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고무줄 판결이 많이 나오는 거 알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막 판결을 질질 끌으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은 뭐 형, 형사적으로는 이게 어, 죄를 갖다 묻기가 힘듭니다. 형사적으로는 뭐 나름대로 이렇게 거의 무슨 이 학생이 달려와서 받아버렸으니까 결국은 이제 치료비 문제인데 치료비만 감당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치료비만 감당해주면 되는 것인데 이 문제로 이제 딱 이제 보험 처리 이제 해주면 되는 것이죠. 보험 처리 해주면서 어, 문제를 갖다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문제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차와 사람의 그 사고는 결국은 예, 사람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차량은 어,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속력을 적절하게 늦추고 그리고 주의 의무를 갖다 다해야 되겠죠. 전방 주시 이런 걸 자기가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적,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속력으로 달리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결국은 차와 사람이 부딪혀 가지고 사망까지는 이르게 되지 않게 되겠죠. 지금 이 사고도 결국은 이 차량이 속력을 충분히 음, 천천히 서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쳤다 하더라도 결국은 학생이 2차적으로 이렇게 부딪힌 다음에 깔리지 않았잖아요. 예, 다행인 것이고요. 어, 원만하게 해결돼야 되겠죠. 이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운전자가 어, 사고 후 조치를 갖다 조금 미흡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로 이 차량 운전자를 갖다 가혹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갖다 대주고 그걸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선으로 끝났으면 합니다. 이번 사고는 제 입장에서는 이 사고 발생은 100% 학생의 그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그 사고이기 때문에 이 차량 운전자를 갖다 도의적으로 비난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 조치를 갖다 조금 미흡하게 해가지고 경찰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이 차량 운전자를 갖다 형사적으로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